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통 서포터즈 여러분, 정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를 보면서 일단 두 가지 유형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도가 지금 나왔네요. 자, 서울 지도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아파트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이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또 넓고요. 광범위합니다. 자,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요. 이제 주거용이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되거나 또는 뭐 다세주택, 연립주택 그런 것들 주거용 부동산을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상업용이죠. 자,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뭐 주거용, 상업용을 이야기하고, 뭐 그 밖에 뭐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주로 거래하는 내용들 보면요.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을 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주거용과 이제 상업용을 많이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그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업용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업용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런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토지를 제외하고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 또는 인기 있는 변화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요즘에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금리 인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실제 집을 살 때 대출을 활용해서 사시는 분들이 또는 뭐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금리 인상이 심하다 하면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현금이 있으면 당연히 뭐 접근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자. 자, 우리가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갖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자, 임대인데, 임대를 받고 있는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라 할게요. 200만 원이라 하는데, 같은 비슷한 투자한 돈 대비했을 때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 정도 나온다면 당연히 이 상업용 부동산 접근하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반대로,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돼가지고 또는 이제 대출 이자가 되게 싸게 빌릴 수 있고 뭐 은행에 예적금을 이용을 해도 이자가 많이 안 생긴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월, 임대료, 특히 이 수익형 부동산은 상당히 괜찮겠죠. 자, 이런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까지 전문이 되냐면 요즘에 보면 리츠에서 뭐 주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각각 쪼개기로 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드나 뭐 주식, 리츠를 통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그만큼 가치나 또는 인기도가 하락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주거용은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유형을 투자할 때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좀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용을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이제 또 상업용을 또 알아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웬만한 많은 분들은 아마 서포터즈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친근할 거고요.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인근에 아파트가 됐든 뭐 주택이 됐든 그런 것들이 더 관심도가 많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좀 더 부동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넓게 보는 것들이 투자로서는 또는 나중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서울 지도를 좀 넓게 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지적 편집도를 볼게요. 이제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자, 수도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전국을 합친다고 하면요. 자, 국토의 70%는 거의 다 산악으로 되어 있죠. 산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 정도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평지나 아니면 원만한 이제 구릉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밀집했냐? 특히 이 수도권에 거의 한 50% 이상 정도가 이 수도권에 밀집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자, 전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땅은 아닙니다만 이 수도권 내에서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도권을 좀 알아보려고 아까 줄였는데, 자, 이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이 토지 유형에 대해서 좀 많이 분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자, 이 지금 넓게 나오는데 색깔별로 좀 알록달록하죠. 자, 지적 편집도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좀 다른데, 자, 실제 보면요,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보면요,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이 있죠. 자, 인천이 있고, 그냥 서울이라 쓸게요. 자, 서울이라는 지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경기도권이 있는데, 자, 보면 자세히 유심히 보시는 분들 보면 색깔이 좀 다를 겁니다. 자, 색깔이 보면요, 핑크색이 있고요. 또 어떤 색은 이렇게 약간 남색 겐턱 파란색 계열이 있을 거고, 또 여기 보니까요, 또 상당히 파란색이 많죠.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쭉. 자, 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 우리가 아파트 있고, 어떤 지역들은 뭐 우리가 보면 뭐 주상복합 건물이 있고, 또 어떤 지역들은 또 높은 건물은 없는데 또는 다세주택 빌라가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핑크색 지역이 이제 상업지역이죠. 자, 상업지역에 있는 지역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거주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업지역의 땅이라는 거 보면 서울의 도심권 뭐 종로가 됐든 중구가 됐든 또는 이 테헤란로 강남 일대 가보면 자, 높은 건물들이 딱 펼쳐져 있어요. 높은 건물들이 펼쳐져 있고요. 자, 이 곳에 거주하는 분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부럽다. 어떤 분들은 높은 곳에서 또 내려보니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용도 자체가 상업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용적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자, 인천 가볼게요. 인천 쪽을 가보면요, 막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는 아래쪽에 보면요, 시야공단이나 이쪽 밑에 보면 반월공단이 있습니다. 자, 이쪽 공장에서 이제 거주하신 분도 있게 하겠지만, 기숙사나 그렇게 거주하신 분도 있게 하겠지만, 실제 여기 아파트 집을 막 짓거나, 또는 뭐 다세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짓지는 않습니다. 자, 이 바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뭐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이 한계가 있겠죠. 또는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들어오겠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만큼 이 주택이라는 것도 다양하고 위치에 따라 또는 이 지적 편집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용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준을 따졌을 때 다양한 집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선호도가 있는 주거용을 선호도 있는 건 당연히 아파트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통계를 갖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원의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자, 부동산 원이라는 곳에 보면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 보면 2006년부터 2021년도까지 자, 2006년부터 21년도까지 부동산 일대 주택 유형별의 유형을 좀 한번 부동산 원의 통계 자료를 갖고 한번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이제 전국 기준으로 보고 이제 서울 기준이 있는데 전국을 한번 볼게요. 자, 전국을 보면요. 2006년도 기준을 봤을 때 뭐 상당히 세대수가 많죠. 호수가 많죠. 상당히 많은 호수가 있는데 자, 이 동호수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49만 4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가 무려 100만이 넘습니다. 자, 실제 보면요. 뭐 다세주택 같은 경우 20만 정도가 되고요. 단독주택이 14만 7천 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연료주택이 있는데 자,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죠. 자, 서울을 봤을 때도 서울 같은 경우는 32만 3천 정도가 있는데 아파트가 무려 18만입니다. 자, 이 통계를 갖고 봤을 때도 서울이란 지역이 아파트 비중이 주거주택에 대한 아파트 비율이 50% 정도가 넘는구나. 이걸 통계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 자, 21년도로 볼게요. 21년도를 보면요. 서울 기준을 봤을 때요. 서울의 주택 유형을 보면요. 한 19만 3천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바로 이 지금 아파트 기준을 봤을 때는 9만 3천입니다. 자, 9만 3천이라는 게 통계가 다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20년도를 봤을 때 27만과 16만 6천 거의 50% 이상의 아파트에 들어오고 있고 자, 과거보다 아파트 수가 줄어든 거 아닌가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또는 뭐 이런 멸실로 된 또는 재개발로 인하여 잠시 빠진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파트 비율이 서울에서도 상당히 차지하고 전국적으로서도 상당한 아파트 비율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은행 통계를 볼게요. 이 한국은행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거는 주택 월세 통합 가격 지수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전세가 있고요. 그다음 월세가 있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에는 특별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요, 이제 월세나 또 임대료 1년치를 내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실제 보증금만 내고 거주하는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기준이 전세 제도입니다. 자, 전세 제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뭐 유형 다양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전세 제도가 과거에는 우리가 1970년대, 뭐 80년대 우리가 고도 성장기 시절에는 당연히 높은 금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았죠. 자,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엄청 생겨.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이 집을 뭘 거주하신 분도 있겠지만 집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로 집을 놔버리고 이 전세금을 은행에다가 2년만 넣어놔도 이자가 상당히 많이 쌓였겠죠, 당연히. 뭐 전세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 2년 지난 다음에 전세금 플러스 이자를 더 주는 집주인분은 없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이제 2020년도 이후 갈 때 지금 현재 뭐 금리가 지금 오른다고 해도 과거에 비해서 금리가 높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는 뭐 대출 이자나 또는 뭐 각종 뭐 세금이나 뭐 공시지가 뭐 현시화 비율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다 보니까 전세로 내가 2년 돈만 갖고 있다가 거주하면 내 집의 가치도 뭐 건물 가치만 말씀드렸을 때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뭐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월세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 이 한국은행 통계자를 보면요, 자, 기준 이제 2021년도 6월 기준 100일을 했을 때, 자, 이 18년도부터 이 19년도까지는 좀 많이 빠집니다. 이때가 바로 어떤 시기였냐면 바로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에서 일어난 이제 주택 버블이 뻥 터지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제도 안 좋고 아무래도 현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은 뭐 전세를 해가지고 많이 하셨고, 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월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보면요, 다양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기준이 이거죠. 자, KB부동산의 기준을 보면요, KB부동산에 보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고 PIR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PIR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자, PIR 잠깐 설명드리면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긴 있겠지만, 자, 내가 연소득 대비했을 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소득이 1억이에요. 자, 연소득이 1억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서울에 집을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PIR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100억이라면 PIR이 100이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연소득 대비했을 때 집을 살려는 분들 보면요, 과거에 비했을 때는 뭐 8 정도, 그러면 내가 연소득, 연소득 기준했을 때 8년 동안 아무것도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뭐 8년 동안 돈을 모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다는 기준을 따졌으면, 자, 지금 기준 봤을 때, 서울 기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죠. 뭐 거의 한 15 정도 이상 나오는데, 자, 서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죠. 거의 10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우리 보면 여기도 오축에 나왔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서울은 14.8배 이상의 상당히 연소득의 14.8배 정도의, 그러니까 14년 이상을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나 경기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이상을 돈을 모아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다양한 유형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들이나 또는 거주하려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은 상당히 넓죠. 자, 대한민국 중에서 수도권 산이 70%다 보니까 30% 정도가 이제 평지나 그런 곳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서울에서 또 거주를 해야 되거나 또는 수도권 직장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지방에 많은 집들, 빈집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찾는 수요는 특정 지역을 많이 선호한다. 그에 맞춰서 그만큼 주택 공급량도 똑같이 공급이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동산 원가 KB부동산,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은행 이제 통계 시스템까지 이용한다 하면요, 뭐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이나 또는 요즘에 뭐 건설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 이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보시는 분들이요. 자, 우리가 주거용 아까 말씀드린 주택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부분들은. 근데 기업들이나 또는 다른 이제 부동산 뭐 투자 회사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상업용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종로의 종로타워 같은 경우도 거래한다거나 뭐 건물 통으로 뭐 매매를 하고 거기에 재임대로 들어가는 형식으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식 형태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한 주 사가지고 그 돈으로 뭐 건물을 사가지고 그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 수익을 대해서 뭐 리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보면요, 뭐 인천 뭐 쪽에 뭐 스퀘어원 같은 경우나 뭐 용산의 노보테 호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임대 형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나눠주는 부분이다. 물론 거기서 뭐 100%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분으로 또 갖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내 집 한 채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면요, 뭐 23%는 뭐 어디 기업의 소유고, 뭐 17%는 뭐 민간 투자자들이 모아서 만든 뭐 자금을 댄 소유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에만 좀 국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뭐 전월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 요즘에 흐름 같은 것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시장이라는 걸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20분이나 30분 사이로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주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